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벌써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네, 마스크 꼭 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틀 전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찾아왔었죠. 네, 이와 더불어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118,483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해슐레이트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12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익명의 계좌에서 OKEX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보통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보통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매도의 움직임이 보였지만 비트코인의 신규 지갑 주소는 증가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신규 지갑 주소가 이제 어제와 더불어서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오늘은 0.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활성 지갑 주소는 79만 8,822개로 2% 증가를 했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신규 지갑 주소는 11만 1,886개로 12.89% 증가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신규 지갑 주소 증가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테더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규 발행이 되었는데요. 네, 테더가 이제 USDT죠. 6,023만 달러 규모가 새롭게 발행이 됐습니다. 네, 테더의 발행 소식인데, 테더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전부터 있었던 분들에게는 가격 지표 중 하나이죠. 네, 비트파이닉스와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는 테더와 비트코인이 관계가 있다 말하는 중이고 테더사의 경우 상관이 없다 말하는 중입니다. 네, 현재로서 정황을 봤을 때는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는 코인이 있죠. 바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인데요. 네, 거래량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2019년 하반기에 비해 4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난주 거래량이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4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죠. 이제 알렉스 크루거는 지난주 이더리움 거래량이 4배 급증을 했음을 알아챘습니다. 네, 그는 누군가 이더리움을 많이 산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 이제 디파이의 담보 형태로 잡혀 있는 자금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관심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알렉스 크루거는 그의 트위터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몇 가지 낙관적인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요. 네, 알렉스 크루거는 지난주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비트맥스 거래소의 차트를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에 글을 쓴 것이죠. 근데 거래량이 4배 규모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알렉스 크루거는 누군가가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결론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마침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 물살에 편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마이클 판데포페는 이전의 이더리움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죽음이라고 일컬어졌던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최대주의자로 변한 시대를 기억한다며, 이제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과 다른 프로젝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사상 최고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2.0 업데이트가 이번 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안 좋게 보는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피터 쉬프입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던 피터 쉬프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 투자 성공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이자 이제 대표적인 금지지자 피터 쉬프가
비트코인 투자 면에서 성공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피터 시프의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고 지금 팔았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한편 자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일절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비트코인이 현금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10년 동안 이익을 낳았다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좀 뭔가 그러죠. 네, 피터 시프의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7개의 사무실을 두고 투자기업 이제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입니다. 네, 영향력 또한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네, 올해 1월 피터 시프의 경우는 지갑에 저장했던 비트코인을 모두 잃었다는 트윗을 남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그는 지갑의 핀 번호와 비밀번호를 착각해 접속을 못했던 것이죠. 온전히 본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이나마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언급한 현금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맞죠? 현재 비트코인의 성장 방향은 현금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5에서 10년 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재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발행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건 개개인마다 이제 다 다르실 텐데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에게 있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비트코인계는 이제 미국 내 중국식의 단속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1년 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게 아직까지는 사실이죠. 네, 스톡 투 플로우 차트 모델 제작자인 플랜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우려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규제 단속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네, 스티븐 무누신 지금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핀센, 네,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이제 핀센의 줄임말인데,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발표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지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무누신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를 비난했는데, 네, 그러나 기존 규제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그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정부는 이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죽일 수는 없지만 채택을 억제하여서 수년간의 진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도 급증하는 선물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선물 조작에도 많은 선택을 했는데요. 네, 자칭 사토시라고 언급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 문제나 110만 BTC를 둘러싼 보유와 그리고 소유 문제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일단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가 제도권 안으로의 진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큰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가격 예측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튜버 본인 같은 경우는 가격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틀렸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라면 조금은 이제 믿음이 가지 않을까, 아주 조금은 믿음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력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네, 비트맥스 수익 랭킹 1위였던 안겔로 BTC라는 인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테조스의 2021년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맥스 수익 랭킹 전 1위인 안겔로 BTC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테조스의 2021년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저명한 트레이더인 안겔로 BTC는 2021년을 향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4개의 암호화폐 종목에 관한 예측을 언급을 했는데 이 안겔로 BTC의 경우는 거래소 비트맥스의 리더보드 1위를 여러 차례 획득하고 있는 유명한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비트맥스 리더보드는 투자자의 이익 순위죠. 비트맥스 거래 환경에서 톱 플레이어를 가리킵니다. 네, 그 중에는 자동 보세 가능성도 지적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사람으로 1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높은 스킬이 요구하겠죠. 네, 안겔로 BTC가 가격 예상을 하는 것은 최근 1년간 네 번째입니다. 알트코인 종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네, 참고로 데이터로서 과거 2019년의 예측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1번 첫 번째는 3월 9일 비트코인이 강세로 돌아설 것을 예상을 했으며 사진에 보이는 2번 구간은 8월 29일로 비트코인이 8,000달러 밑돌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기나긴 침체 기간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네, 3번 구간은 이제 10월 16일로 비트코인이 6,000달러대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알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상도 전개한 안겔로 이제 BTC는 나의 최소 이익 수준을 하면서 이러한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트윗 글에 이제 3만 달러 하나로 약 3,500만 원, 그리고 이더리움은 500달러 하나로 약 59만원, 리플 XRP는 1달러 하나로 약 한 1,100원 후반대겠죠. 네, 테조스는 10달러로 하나로 약 한 1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 예측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2019년 3월에 게재한 장기 예상에 기본 일치하게 되는데, 네, 지난 3월은 당시의 상승세에 앞에서 안겔로 BTC는 2021년 6월경까지 목표 가격으로 비트코인은 이른바 금융적 자유의 2.6만에서 3만 달러의 범위에 도달할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한편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톰리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제기했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 2만 달러를 전망하기도 했죠. 네, 과연 이 안겔로 BTC의 언급처럼 이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비트코인 캐시로 오고 있다 로저버가 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 CEO이자 비트코인 캐시 수장인 로저버는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블록체인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로저버는 이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국을 포함해 USDT는 전 세계에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사람들은 사고 팔기 위해 테더를 사용한다, 블록체인이 얼마나 유용한지 더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테더는 처음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이제 옴니 레이어에서 발행이 되었고 2017년 9월 이더리움 기반 USDT 토큰을 선보인 이후 트론과 이오스를 포함한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기 시작을 했죠. 네, 미 국세청은 3월 3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세제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하는 세제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개방적인 형식의 정상회의를 3월 3일 이렇게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텍스 등 복수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미 국세청은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활동가를 초대하고 있는데, 회의에서 업계의 기술 진척 보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면한 세금 문제, 세금 환급 준비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4가지 패널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IRS를 둘러싼 암호화폐의 세금 문제는 업계의 화두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하원 의원 8명은 IRS의 암호화폐 에어드롭이나 이제 하드포크에 관한 세제를 명확히 하도록 서한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는 IRS 홈페이지에서 이더리움과 이제 인기 게임의 토큰 2개를 법정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예에서 이제 삭제되어 있음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더리움을 사례해서 삭제한 의도는 명백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암호화폐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팍스풀은 지난해 아프리카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57% 증가를 하면서 2019년 글로벌 거래액이 16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아일랜드 법원은 현지 마약상의 5,60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네, 마약 거래상 클리프톤 콜린스로부터 5,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법원은 해당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정의했습니다. 콜린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법원이 콜린스가 초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 마약 판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투자 수익도 범죄 수익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체인스가드는 F코인 재정난이 2018년 하반기부터 조짐이 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체인스가드는 2018년 F코인은 등장하자마자 인기를 끌었으나 그 해부터 위기가 감지됐다며 이제 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총량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네, 2018년 상반기 이용자들이 F코인에 대거 입금하면서 그해 7월 22일 거래소 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11,509개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제 2019년 1분기 이후에는 2000BTC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해 9에서 10월에는 콜드 월렛에 수십 개의 비트코인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네, 최근 F코인 대표 장제는 거래소가 재정난에 봉착했으며 7,000에서 1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출금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었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35% 상승하면서 1,100달러 정도, 지금 이더리움은 2.71% 상승했네요. 28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리브렉스RP 같은 경우는 2.08% 상승을 했지만 아직 0.3달러를 넘지 못하는 0.29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62.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 영상 감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